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관광객 유치 효과가 없는 데다 교통 혼잡을 이유로 경주시가 폐지하기로 하자 체육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포항을 찾아왔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1992년에 시작돼 내년에 30회째를 맞는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경주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인데요. 경주시가 벚꽃 관광철에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대회 중단을 결정했는데 반대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2년 경주의 벚꽃을 홍보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된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매년 만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축제로 지난 30년간 전국적인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내년부터 벚꽃 마라톤 대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벚꽃 관광철인 4월에 열리면서 매년 심각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봄은 다시 4월 첫째 주에 벚꽃 축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벚꽃 마라톤 안 해도 이렇게 관광객이 미어 터지고 차량이 통제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 설문조사 결과 대회 중단을 요구하는 응답이 42%로 대회 유지 37%보다 조금 많았고 마라톤 코스나 시간대 조정을 원하는 답변이 1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기관에서 빠지게 됐고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관광객 모객을 중단한 일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체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벚꽃 마라톤은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고 경주 시민 3천여 명이 매년 참가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라며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활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참가해서 시민 건강이 참 너무 좋은 건데 왜 없이는지 궁금하다고. 이 때문에 프로대회 성격이 강한 가을 동아 마라톤 대회를 차라리 폐지하는 편이 더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아 마라톤 대회에는 벚꽃 마라톤보다 2.5배나 많은 5억 원의 경주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동아를 없애버리라. 돈 주고 경주 시민들 참가 안 하고 하면서 그걸 트레이딩에 나가니까 없애는 소리 안 하고. 이처럼 지역 체육계가 강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주시는 내년부터 벚꽃 마라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상당수가 백신 2차 접종을 끝낸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1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19명 가운데 간병인과 가족을 제외한 환자 16명 중 11명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도 확진자 12명이 더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1명으로 이 가운데 43명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곳 모두 간병인에게 가장 먼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 경북 의성의 요양병원에서도 20여 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시설 대면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 안팎인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주기적 선제 검사를 좀 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방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을 하고도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많이 줄어드는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4분기부터 백신 추가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접종을 시작할 때 우선순위가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소자 또는 입원 환자 종사자와
또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진료병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고 서구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북구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2명 더 나와 관련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 확진자는 85명으로 어제 57명보다 28명 더 많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 12명, 포항 8명, 경주 7명, 김천과 청도 각각 3명, 고령과 칠곡 각각 2명, 영주와 경산, 의성, 울진 각각 1명 등 11개 시군에서 41명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 접수가 내일 마감됩니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피해 구제 신청은 지금까지 11만 3천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주택 피해가 1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8천여 건, 인명피해 1,500여 건, 중소기업 520건, 종교시설 340건 등입니다. 포항시는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안 되는 만큼 피해 사진이나 견적서 등이 부족하더라도 필수 서류인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을 챙겨 우선 접수부터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남구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 지역 추가와 지정해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포항 남구 동지역에 취해진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연말부터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묶인 포항 남구 동지역은 최근 주택 매매 거래량 급감 등으로 공인중개사회와 포항시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포항을 찾았습니다. 산업 근대화의 상징인 포스코와 창업의 요람인 포스텍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방문했는데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유 후보는 포항의 창업 환경에 감탄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의 포항 첫 방문지는 포스코였습니다. 철강에서 돈을 벌어 포스텍과 같은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바이오 신약 등 미래 산업까지 진출하는 포스코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 그게 산학연이 진짜 조화롭게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미래를 계속 창출해 나가는 이런 저는 훌륭한 모델이 우리나라 곧 도처에 더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성공한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이 아주 비싼 돈 주고 사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새로운 기술의 소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관을 묻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노조를 인정하는 드문 정치인이라면서도 해고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노동개혁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실업자가 되거나 굉장히 자기가 이 나라로 경쟁에서 탈락하면 정부가 그거는 국민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그런 큰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때도 조용히 지역을 다녀간 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죽장면을 찾아 정부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또 인명의 피해 이런 걸 입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아직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만 옳은 길을 걸어온 만큼 억울하지 않다며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 지지율이 출렁이다 결국 11월 결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내 최장수 용광로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1호로가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역사 자료로 활용해달라는 제안이 포항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포항시 의회 조민성 의원은 오늘 2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근대화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포항제철소 1호로는 옛 포항 역사처럼 허무하게 사라져선 안 될 자산이라며 산업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일부를 보존하여
해도동이나 송도동에 일구로 역사관을 지어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김성조 의원은 교황 선출 방식인 의장단 선거제도의 개선을, 주혜남 의원은 주말 농장과 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신공항 건설과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개정,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 공항 배후도시 건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정치권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당과 야당, 국토부와 국방부,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겁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공항을 2028년도 개항할 수 있을 정도, 또 공항 크기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1,000만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줄 것을. 여야정 협의체는 서대구에서 신공항과 의성을 잇는 61km의 대구 경북선 건설을 비롯한 3개의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건설과 공항 배후도시 조성, 이전터 개발 등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1조 3천억 원 규모. 협의체는 이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요구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에는 대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대됐고 간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위촉됐습니다.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역민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 좋은 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기획재정부도 협의체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의 요구가 실무 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에 전달돼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주시민특별지원금이 다음 달 9일부터 경주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연말까지 경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는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받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업계 종사자 1,640명에게도 신청을 받아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9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3에서 5도 정도 더 내려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간간히 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 서해상에서 현재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점차 우리 지역에도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는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50mm 정도가 되겠고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아직 태풍 피해 복구가 덜 끝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걱정입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이 23도, 포항과 울진 24도, 경주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경찰청 본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포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 사거리에서 A 경정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A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한국철도가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판매합니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창쪽 좌석을 우선 발매하고 안쪽 좌석은 다음 달 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가 결정됩니다. 예매 첫날인 내일은 만 65세 고령자나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 접수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은 경부와 경전, 동해 등 노선 승차권, 2일은 호남과 전라, 강릉 등 노선의 승차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철도는 열차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음식물 취식 금지와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9,200여 톤을 방출합니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6,900톤으로 가장 많고 오징어 700톤, 고등어 370톤, 참조기 770톤 등입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다음 달 9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